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피입니다. 인사 조직 내에 있는 HR리 직무도 인사와 같이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를 해서 어떤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그리고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를 했는가를 또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그와 같은 속성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더욱더 HRD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그 활동 의미는 교육 전과 교육 후에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는 얘기는 변화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육하기 전에 어느 수준인가 as is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교육이 끝났을 때 과연 원하는 목표 to be에 얼마큼 도달했는가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뭐로? 객관적인 팩트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그 네이버 블로그 HR 리스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적 활동은 객관적인 팩트를 통해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적 활동은 객관적인 팩트로 또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가진 거 아니에요? 교육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계획은 수립을 했어요. 교육 계획서를. 그럼 거기에 학습 목표라는 게 존재해요. 그죠? 어떤 변화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쭉 해요. 근데 실제 막상 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교육의 효과, 학습 목표가 달성됐는가를 확인하는 교육 효과 측정의 시점에서 보면은 막상 학습의 목표로 삼았던 것, 예를 들자면 뭐 리더십 역량의 향상, 무슨 인식을 갖게 된다, 또는 모르는 어떤 것을 알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어떤 행동 또는 기술을 수행할 수 있다, 행동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런 게 학습 목표였다면 사실은 교육이 종료된 시점에서 그것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인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는 인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모르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나 기술을 혼자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있어서 변화를 입증해야 되는 것이 교육 효과 측정이거든요. 물론 교육하기 전에 그 교육 내용에 관련해서 현재 이런 수준이다, 그게 끝났더니 이만큼이 수준이 뭐 향상됐거나 뭐 같아졌거나 또는 오히려 뭐 떨어질 일은 없겠지만은 그 변동폭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입증하는 게 교육 효과 측정인데, 대부분은 아직도 교육 참가자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만 혹시 거기에만 측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교육 효과 측정이냐,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관련된 글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내 HR 담당자는 당연히 인사 조직 내에, 그리고 또는 뭐 인사팀 내에 일부 직무를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그 정부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NCS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그러니까 직무에 관련된 표준을 만든 게 있단 말이에요. 직무 역량에 대한 표준을. 그 부분이 이제 NCS 사이트인데요. NCS 사이트,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예요. 이건 무료로 가입됩니다. 거기에 따르면 인사 직무를 한 14개의 능력 단위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능력 단위를 그 듀티 책무로 보시면 부닥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직무는 14개의 그 하위 개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해야 될 역할들이, 수행하는 일들이. 근데 그 14개 중에 한 3가지, 교육 훈련 전부하고 조직 문화 관리 전부, 그리고 핵심 인재 관리 일부는 인사의 직무지만 특정해서 HRD 담당자, HRD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직무, 일로 이렇게 되게 합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인재 관리에 있어서는 일부만 하느냐면, 핵심 인재 관리의 일부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를 선발하고 평가하고 보상하는 그 전체에 대한 관장은 사실 HRD 담당자의 목은 아니에요.
핵심 인재로 육성을 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개발, 운영, 평가는 HRD 담당자가 주로 하지만 핵심 인재의 선발, 평가, 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은 그거는 HRD가 안 하죠. 대부분 HRM 쪽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일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 좀 쓴 거고요. 또 하나 부분은 핵심 인재 관리의 일부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핵심 인재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인사라는 관점에서 접근이지만 모든 직원들이 회사의 성장만큼 개인의 성장을 회사 입장에서도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직원 대상으로 실시하는 능력 개발 계획, 인디비주얼 디벨로먼트 플랜 그래 가지고 IDP라 부르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HRD 담당자의 몫이에요. 요 제도에 대한 도입, 시행, 그다음에 어떤 효과 입증하는 거는 HRD 담당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요 IDP는 광의를 보면은 경력 개발 영역이란 말이에요.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은 핵심 인재를 위한 프로그램에 어떤 개별화 맞춤형으로 어떤 그 핵심 인재 대상, 후보 대상 또는 핵심 인재 대상으로 어떤 맞춤형으로 그 능력 개발 기회를 줄 거냐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실행을 할 때 활용하는 그 툴 중에 하나가 바로 IDP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기업에서는 모두에게도 적용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IDP, 개인별 능력 개발 계획이라는 그 일종의 교육 제도가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HRD 담당자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HRD 직무에 대한 거 상세하게 다룰 시간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HRD 담당자가 하는 것은 교육 훈련, 그다음에 조직 문화 관리, 핵심 인재 관리의 일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활동은 인사라는 직무에 속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객관적인 사실, 팩트에 근거를 해서 일을 시작하고 객관적인 팩트를 통해서 효과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누구도 이 인사에서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거죠. 투명하지 않는데 누가 평가에 대한 거를 그거를 인정하겠습니까? 거기서 보상을 인정하겠어요. 사람을 뽑을 때, 육성을 할 때, 평가할 때, 보상을 할 때 투명하지 않은 것에 근거로 해서 일이 이루어진다? 누구도 수용하지 않지요. 그러면 교육적 활동으로만 놓고 본다면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는 어떻게 하느냐? 제일 좋은 건 직접 관찰하고 하는 부분들, 들어보는 거. 인터뷰가 최고죠.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모든 임직원들을 다 일일이 만나고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1대1이든 그룹 인터뷰든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설문조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임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또는 그들의 그 임직원들에 대한 인식, 이해 수준 또는 행동에 대한 또는 일의 성과에 대한 것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물론 한계는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나마 전 임직원들을 모든 임직원 대상으로 어떤 인식, 어떤 지식, 어떤 이해 수준, 어떤 행동 수준, 어떤 성과 나왔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나마 객관적인 팩트를 알아볼 수 있는 활동이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시점 매년 11월에는 10월달 정도의 이와 같은 서베이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당해 연도에 대한 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니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서베이 결과를 활용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그 다니시는 회사에서 객관적인 그 요 팩트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설문조사를 안 하고 있다면 근데 이 같은 질문에 이제 답하기가 궁색해지는 거죠. 현재는 어떤 수준인데 지금 임직원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데 얼마큼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없는데 목표를 제시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HRD 담당자가 수행하는 그 일의 본질은, 검은색이네요. 좀 바꾸겠습니다. 교육적 활동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육의 본질은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는 얘기는 교육 전과 이후에 변화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교육의 효과를 측정한다는 것, 학습 목표가 달성했는가는 교육 효과를 측정한다는 의미인 거고, 교육 효과를 측정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대한 변화가 얼마큼 나타났는가를 확인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당연히 당해년도 교육에 대해 실적을 리뷰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물론 모든 교육 과정이 종료될 때마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뭐 설문지를 받을 수는 있죠. 하지만 HRD 본사 교육주관 부서에서 실시한 모든 HRD 활동한 것에 대해서 뭔가 어떤 인식,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어떤 행동까지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의 결과가 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 임직원 대상으로 해서 그런 서베이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사 차원에서는 10월 달에 전 직원 대상으로, 구체적으로는 정규직 대상으로, 팀장님 포함한 정규직 대상으로 저는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교육과정이 끝났을 때마다도 설문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당해년도 실적에 대한 리뷰, 그 다음에 니드에 대한 것, 그 수치들이 사실은 내년도 교육적 활동, HRD 활동에 있어서 ADG가 되는 거죠. 그 내년도 10월 달에 또 서비하면은 이제 그 노력한 결과에 효과를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ADG 파악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에지이지에 대한 객관적인 팩트가 없다면, 파악하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은 감으로, 그러니까 눈은 떠 있지만은 도수가 낮은, 잘 안 보이는 뿌옇한 사격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사격을 해야 되는데 눈이 잘 안 보여.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무기 있으면 뭐 합니까? 초점이 안 맞는데, 그죠? 아무리 돈 있으면 뭐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는 교육 전,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하면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한 인재 육성 활동이 시작되기 전, 대략 10월쯤. 그래서 11월에 예산 수립하고 12월에 교육계획 확정할 때, 그때 리뷰 결과, 그리고 니드에 대한 데이터도 이제 파악을 했으니 그걸 토대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걸 토대로 해서 목표가 정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익년도 10월 달에 얼마큼 달성했는가를 또 서베이 결과 통해서 입증하는 거죠.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HRD 활동, HR 회사 내에 인사 조직이 있고 그 안에 HR 직무가 있어요. 교육훈련, 조직문화관리, 인재육성관리의 일부. 그러면 구체적으로 HR 직무가 지향하는 것은 인사 조직의 목표의 일부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 조직에 할당된 목표는 뭡니까? 전사 목표 중에 인사 조직에 할당된 거예요. 즉 HRD 활동의 목표, 달성해야 될 목표는 궁극적으로 전사 목표 달성을 위함이에요. 따라서 내년도에 대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는 그 의미는 내년도 전사 목표 중에 인사 조직에 할당되는, 그 중에서도 HRD 활동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전사 목표, 그것을 달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됩니까? 쉽게 동의는 못 하실 것 같은데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HRD는 전사 목표 달성에 필요한 리더와 구성원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퍼포먼스의 지속적인 향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직적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결국 본질은 뭡니까?
교육적 활동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거의 또 본질은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전사 목표 달성에 필요한 리더와 구성원의 퍼포먼스 향상이라는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을 지향할 거냐, 무엇을 달성할 거냐는 전사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개개인의 그 직원들이 원하는 건 그럼 어떡합니까? 원천적으로는요, 구성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그 행동, 그리고 어떤 그 마인드 관점에 그 포함하는 태도, 이런 부분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일정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래 안 잘리니까. 그래 월급 받으니까. 그거는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목표가 너무 어려우니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애티튜드, 행동들을 갖춘 건 알겠는데 목표가 너무 높으니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래서 고성과를 내는 사람들, 우리 회사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열애 없이 행동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 가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추가를 시키는 거죠. 누굴 통해서? 누굴 통해서요? 아니, 교육주관부서를 통해서 하는 거죠. 각 개인이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과 행동에 대한 거는 각자의 사실은 뭐게요? 본질적으로는. 여긴 동의하시죠? 자, 조금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교육주관부서 HR 담당자가 신경 써야 될 거는 각 개인들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그 역량에 대한 부분보다는 리더 또는 모두가 쉽지 않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회사에서 정한 역량, 이 부분을 설정한 역량을 개발시켜 주는 쪽이 1순위예요. 그럼 각 개인이 그거마저도 할 겁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직무 전문성 높이기 위한 것도 힘든 판에 공통 역량, 직무 기본 역량 부분도 내 스스로 발휘를 해 달라고, 그거 힘들죠. 도와줘야죠. 전사 차원에서. 왜?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고 우리 부서에 모두 적용되는 건데, 우리 리더에게 모두 적용되는 건데 굳이 각자 할 필요 있습니까? 전사 차원에 도와줘야 돼야죠. 그거를 전담하는 게 교육지원부서예요. 그게 인사부서고요. 그래서 쉽게 동의는 못 하시겠지만 연간 교육계획의 수립에 있어서의 제1순위는 경영진의 요구 사항이에요. 경영진의 요구 사항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얘기 듣고 좀 충격받으실 수 있는데, 이게 HLD 학교 교육이 아니라 기업 교육, 기업 교육에 속하는 이 HLD에 있어서의 본질이에요. 이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러면은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원천적으로는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기회, 교육에 대한 요구는 그거는 수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IDP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무관한 어떤 인문적인 소양, 교양, 아니면 언어에 대한 보편적인 언어 역량에 대한 향상 등을 원하는 부분이라면 그거는 구성원이 원한다고 반드시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소양이나 교양, 인문학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사실 개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회사가 들어줘야 될 의무는 사실 없어요. 왜냐면 애당초 입사할 때 그런 부분은 다 걸러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인문적 소양에 대한 것은 자기계발 관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거든요. 회사가 할 거는 쉽지 않은 목표를 줬으니 반대급부로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량 개발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약속한 공통 역량에 대한 거,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기본 역량에 대한 거는 회사가 강조를 했으니 요구하니 키워줘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사실은 교육의 그러니까 교육해야 될 내용으로 들어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설령 구성원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이해갑니까? 이 점을 좀 많이 헷갈려 해요. 그래서 객관적인 팩트를 구한다는 부분이 안다는 얘기가 우리 임직원들은 희망하는 교육이 뭐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외국어 역량에 대해 외국어 교육 기회를 달래. 대학원 보내달래. 대다수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수용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왜 파악을 했을까요? 파악하는 목적이 뭐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HLD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전산 목표 달성에 필요한 리더와 구성원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쪽에 초점해요. 그런데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자 모든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스펙에 해당이 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과 행동과 애티튜드, 마인드 관점, 이런 부분들의 향상인데, 이 부분은 너무 수행하는 직무들이 다르니 교육 주관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해당 팀장과 구성원 간에 목표를 줬으니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을 해주자,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만든 게 IDP란 말이에요. 그거는 현업부서 목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구성원의 어떤 맞춤형 필요한 교육에 대한 건 그걸로 소화가 되는 겁니다. 자, 요 마지막 단락인데요. 결론적으로 내년에 해야 될 교육, 어떤 교육을 할 것이냐의 선정은 HRD 담당자의 몫이에요. 다만 회사 여건을 고려한다면은 HRD 담당자로서의 실무 경험, 온전하게 1년 사이클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라면은, 또는 전문성이 좀 부족해요. HRD 담당자로서 교육과정을 기획, 개발, 운영, 인재 육성 체계 수립, 또는 뭐 구체적으로 직무교육 체계 수립, 뭐 강사 양성 등등등, 이 제반의 그 관련된 실무에 대한 또는 교육과정에 대한 기획, 개발, 운영, 평가 부분이 제대로 못할 수가 있죠. 이럴 경우 외부의 전문가 또는 교육업체의 도움을 받는 건 필요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LE 담당자는 외주를 주더라도, 외부 도움을 받더라도, 일단 사고적으로는 특정한 교육 관련된 현재 수준과 그 다음에 목표, 그 목표에 대한 설정 부분은 HRE 담당자에게 몫이에요. 즉 외부의 도움을 받거나 전적으로 받거나 또는 같이 협력을 해서 교육적 활동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현재 수준, 그 다음에 교육 효과에 대한 측정 부분은 객관적인 팩트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HR 담당자가 예외는 없다. 그런 데이터를 갖고서 직접 교육과정을 기획, 개발, 운영하거나 그것이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HLE 담당자 입장에서 이 내용을 지금 들으셨다면 다소 충격 또는 의아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HLD로 보면 본질이, 다만 내가 HLD 담당자인 내가 그거를 잘 수행해내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인 거죠. 물론 이와 같은 부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관점과 마인드가 필요해요. 그거를 여러분이 사실 위해서 이런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걸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좀 낯설다면 제 블로그 또는 동영상에 이와 관련된 글, 동영상이 많으니 지금부터라도 학습 목표 설정 또는 교육 효과 측정 또는 어, 교육 니즈 파악 또는 교육 요구 분석, 이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해당 동영상과 글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봐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이제 내년도 사업계획 짜시느냐 바쁘실 텐데, 혹시라도 그 사업계획 확정하는 기간이 좀 남아 있다면 한번 전 직원 대상으로 지금이라도 어떤 객관적인 팩트를 확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좀 여러분에게 강력히 추천하고요.
어, 사업계획 확정이 뭐 오늘 내일이야. 그러면 그건 어렵겠죠. 그래서 아쉽지만은 설문조사, 객관적인 팩트를 위한 설문조사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타이밍적으로 사실 지금이 딱인데 지금이라도 못한다면 좋은 기회 봐서라도 내년 중에 10월 달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올해 못했으면은 내년 상반기 끝나는 시점쯤에도 한번 해보면 어떤가 싶어요. 아니면 1쿼터 끝난 뒤에. 그러니까 10월은 반드시 해야 돼. 근데 올해 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못했으니까. 그러면 내년도 1쿼터 끝나거나 2쿼터 끝나는 무렵쯤 그쯤에 하면 어떤가 좀 그렇게 대안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사업계획 짜는데 조금 더 도움되는 이야기 찾아서 준비되는 대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